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장지연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산부인과 언니 의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출산과 관련된 질문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서 이번에는 임신과 관련된 질문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김영란 교수님과 함께 저희 경험을 모아서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영란입니다. 저희 장지연 선생님이랑 저랑 분당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산모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김영란 교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산전검사 정말 필요한가요? 그리고 산전검사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 산전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기를 갖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출산계획도 몇 명을 안 낳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한지 그 다음에 남편 건강 상태도 궁금하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두 분 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먼저 가서 전반적인 검사를 하고 건강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신 계획을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병원은 당연히 산부인과랑 아기를 가졌을 때 연결될 수 있는 전문적인 산과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혈액 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장에 다니거나 그러면 건강검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젊은 여성들한테 이제 자기 현재 수두라든지 풍진이라든지 우리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바이러스의 방어력이 있는지 그럼으로써 내 임신했을 때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검사와 그다음에 이제 간 수치라든지 빈혈 수치 가장 기본적인 검사겠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갑상선 질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갑상선 질환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셔서 나의 면역 상태와 빈혈 수치 그다음에 소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게 권장되겠죠. 산모들이 초기에 딱 왔을 때 가장 많이 거의 한 90% 질문이 그래요. 저 뭐 먹어야 돼요? 영양제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방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치를 하셔서 성분이나 이런 걸 보고 하시라는데 한 가지 중복해서 드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영양소가 이제 더블링이 되면은 수용성이나 이런 비타민은 괜찮지만 지용성 비타민 체내에 남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중요한 게 엽산제 20주가 넘어서는 이제 철분제를 같이 복용하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장지연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임신 준비를 하거나 혹은 또 임신 초기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엽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엽산은 비타민 B군에 속하고 또 아미노산, 핵산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 분열, 성장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임신 초기에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신경관 결손과 같은 그런 기형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전에 신경관 결손의 기억력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혹은 간질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 10배가 되는 4mg을 드시라고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엽산제 복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임신을 계획할 때 엽산제 처방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같이 임신 안 하게 된 남편이랑 같이 한 달간은 복용하시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엽산이랑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엽산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거는 처방 받아도 네, 되고 가격도 똑같고 그러긴 하는데 아까 우리 장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더 많이 10배 이상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당뇨가 있거나 정말 기억력에 신경관 교정증을 아이를 출산했거나 그 다음에 아까 간질약을 먹고 있거나 그러면 10배 이상 4mg 짜리인데 그런 것도 복용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1mg짜리를 내야를 복용하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식품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퀴를 얼려서 먹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냥 퀴를 갈아서 주스, 엽산 성분이 많은 퀴인 같은 거 과일로 해서 섭취를 많이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퀴에 엽산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합니다. 이건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임신을 했을 때 어떤 병원을 선택하고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병원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지연 선생님도 되게 잘 알고 있을 텐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전 진찰이 정말 중요한 산모가 있고 또 이제 초산이고 했을 때 분만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고 이게 본인에 따라서 어떤 과정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고위험 산모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고위험 산모 중에 하나가 산모 나이가 35이 넘어가면 고위험 산모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에 결혼 연령도 늦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산모가 요즘에는 고위험 산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구나 초산이거나 또 과거에 어떤 부인과적인 수술을 받았거나
있거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난임 수술을 받았거나 그랬으면 그것 자체가 이제 고위험 산모고 아는 것들이 예측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때부터 왜냐하면 그 아기가 자라는 것라든지 산모의 건강 상태라든지 혈압의 증가라든지 당의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경과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산모들한테 충고도 할 수 있고 조언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병원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병원은 내가 내과적 질환도 겸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가 본인이 고위험 산모라고 하면은 내과적인 것도 서포트가 되는 그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가는 게 좋고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산모가 많아졌잖아요. 고령 산모가 많아진 만큼 임신에 관련된 합병증도 많아졌고 또 쌍태아가 많아지면서 조산하는 산모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을 선택할 때 아기를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분만하는 것도 정말 그게 최대의 분만 과정이 정말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말 내 몸에 맞게 이루어지냐 그런 거를 계속 동안 10달 동안 산전이사를 받은 그 주치의 선생님의 분만을 받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달에 조기 분만도 많지만 요즘에는 자기 본인이 내과적인 질환이 있다 하면은 아기가 막달에 났더라도 무호흡이라든지 호흡이 많이 불안정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신생아 담당하시는 소아과 선생님의 서포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산전에 진단되지 못했던 것들이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과도 절대적인 서포트가 되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산전자를 잘 받다가 내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그때부터 병원을 찾아보려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병원에 근무하고는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 정말 잘 걸친 거는 차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한 병원이 없는 거죠?